안녕하세요. 이정원 변호사입니다. 요즘 그 친구 사태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시위가 끊이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인데요. 시위대는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생명은 중요하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고질적인 인종차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위가 일어난 배경은 경찰이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조지 플로이드를 이제 제압하고 숨을 쉴 수 없어요, 날 죽이지 마세요, 이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목을 무릎으로 8분 46초간 찍어 누릅니다. 그런 결과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우리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정당했을까요? 공권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공권력을 또는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동의를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범인을 체포하려고 하는데 칼을 들이댄다 라고 하면 경찰관은 경찰봉을 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관도 사람인데 겁도 날 것이고 자기를 좀 보호하고 싶고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조지 플로이드를 죽인 경찰관은 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했을 뿐이었다라고 변명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범죄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 또는 예견을 하고 그 결과 발생에 대해서 용인, 인용하는 심리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사건으로 가지고 예를 들어보자면요. 모든 사람들이 목을 조른다 그러면 다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찰관은 플루이드가 살려달라고 호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목을 조르거든요. 그렇게 8분 46초간 목을 조르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무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죽어도 어쩔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종종 저는 이제 친구들하고 숨참기 게임을 했었는데요. 누가 더 오래 참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내기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1분 정도는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1분을 넘어가게 되면 가슴이 좀 답답해지고 뭔가 숨이 차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경찰관이 8분 46초간이나 우리 플로이드 씨를 목을 졸랐다는 것, 결과적으로는 고의적인 살인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고 저는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권력 행사에 관한 논란을 가져온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백남기 농민 사건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물대포를 사용할 수 있고요. 군중 해산을 목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것처럼 분산해서 이렇게 살포를 할 수 있고, 또는 일직선으로 물을 보내서 사람에게 맞추는 직사살수 등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헌법재판소는 직사살수는 불법 집회로 인해서 사람들이나 경찰관의 신체 그런 자유를 억압하는 부분들을 방지하고 또는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당한 살수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목적이나 그 정당성 자체는 확보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직사살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경찰이 당시에는 이런 직사살수 행위가 너무 과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헌적이다 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공권력은 때때로 강제력, 폭력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권력은 함부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권력은 법령에 근거를 둬야 되고 그 행위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로이드를 죽인 경찰은 나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한 것이다 라고 변명을 하고 그렇게 법정에 서서도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찰의 주장을 깰 수 있는 반박 논리는 없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을 찾아왔습니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인데요. 규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규칙에서는 경찰관의 물리력 사용 강도는 상대방의 위해 정도와 급박성에 따라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달라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상자의 위해 정도를 수능, 소극적, 적극적, 저항, 폭력적, 치명적, 공격이라는 5단계로 나누고 그 단계에 따라 쓸 수 있는 경찰의 공권력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범죄 혐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이라고 가정했을 때 대상자가 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수능 단계를 적용해서 대화로 풀어가거나 수갑을 사용하는 정도에서 그쳐야 합니다. 그렇지만 범죄 혐의자가 저항하며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 정도에 따라 경찰봉 등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조르기, 꺾기를 넘어 가격까지 하는 폭력적 공격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허용되는 무기의 사용 방법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소극적 저항 정도라면 경찰봉 방패로 상대방을 밀어내는 정도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대상자의 위해 정도가 커지면 경찰봉으로 가격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후의 수단은 권총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규칙에 따라 조지 플로이드의 상황을 본다면 이거는 소극적 저항 정도도 아닌 수능 단계였다고 보입니다. 조지 플로이드가 체포당할 당시에 특별하게 반항을 하진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화로 풀어가거나 수갑을 정도를 쓰는 이 정도로만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과도한 목조르기는 안 되는 것이겠죠. 우리나라 기준이긴 하지만 미국도 유사한 법리가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별반 다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 판결을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나 이게 재합이 완결이 된 이후에도 계속적인 가해행위를 했기 때문에 재합 전의 행위로 정당성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정당성을 잃었다고 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공무집행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에 따르더라도 경찰관은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지 플로이드와 같이 체포를 당하는 상황이라면 알아야 할 2가지에 대해서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 체포다. 여러분 미란다 원칙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경찰이 상황에 따라 체포를 한 직후에 반드시 피의 사실의 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체포를 하는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고지를 하지 않고 갑자기 체포를 한다는 것은 불법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문도 모르는데 갑자기 수사관이 나를 잡아가고 끌어가고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사전에 고지를 해주고 아니면 적어도 사후적으로라도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요. 실제 체포를 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절도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체포를 하는 것이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이런 조언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권리를 또한 보장해줘야 되고 인권을 보장해야 되는 역할을 꼭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2번째, 위법한 체포에 대해선 여러분도 저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위법한 체포를 당한다 그러면 경찰관에게 항의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력으로 사람을 체포하려는 경우라면 경찰관의 손과 팔을 깨물었다고 한다면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없다라고 판결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저항행위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 방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이렇게 강하게 좀 지금 막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라는 또는 경찰이라는 갑의 지위에서 힘없는 개인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가지고 경찰관하고 싸우거나 또 경찰관에게 어떤 폭력, 폭언 이런 것들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부분들이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이 공무집행방해로 엄하게 처벌되는 케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과유불급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꼭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 조지 플로이드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건 그 행위 당시에는 피해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시민의 안전, 자유 이런 것들이 더욱더 확보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법을 통해서 권리를 또한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 첨언해서 이런 부분들도 꼭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폭력과 강제력을 수반하는 공권력은 절제되지 않으면 무기가 됩니다.
경찰과 모든 국가기관은 우리 시민을 위해 존재하고 시민을 보호하는 기관인 것이지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무거운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저도 좀 경직되어 있고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좀 많은데 다음에는 조금 더 좀 편안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이슈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선정해서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